신유리입니다. 근데요, 지난주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쫙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부분이 잘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를 길게 할까 말게 할까, 그렇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요새 같은 세상에 잘만 지내셨으면 이거는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죠. 저도 요새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요. 자, 어쨌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니까 참 다행이고요. 자, 오늘도 두 부로 나뉘어서 진행한 여러분 아시죠? 1부에서는 우리 이데일리의 김윤성 정치부 차장과 함께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짚어보고요. 오늘 2부에서는 정치인 인터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준석 의원, 요새 개혁신당도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김윤성 차장과 함께 얘기 한번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꽤 많이 나왔어요.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 벌써 3개가 나왔고요. 네. 내일 또 갤럽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갤럽. 내일도 바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특이하다고 본 게 예. 원래 NBS라고 그래서 전국 지표조사 있죠. 예. 여기는 2주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매주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한국갤럽이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를 했는데 요새 약간씩 뭐 좀 거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한국갤럽도 대통령 탄핵까지 매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먼저 데일리안에서 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조사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기존 나래비 방식, 그러니까 이재명 뭐 쭈루쭈루 하는 게 아니라 1대1 양강구도로 했던 게 가장 큰 오늘 특징이었는데요. 양자 대결. 예, 흥미로웠던 게 이재명 대표가 여권에 누구랑 붙어도 상당히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41.5%, 김문수 대표를 붙여봤을 때 38.3%가 나왔거든요.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1.7%, 오세훈 대표가 35.6%, 예. 원희룡 그 장관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가 42.9%, 홍준표 대구시장이 33.9%가 나왔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는 좀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동훈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존재감이 이렇게 사그라들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면에서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면 손학규 전 대표세요. 손학규 전 대표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빠질 땐 철저하게 빠집니다. 그거 아시죠? 전남 강진 토굴에 계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빠질 때는 철저하게 빠져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손학규 전 대표고, 나머지 정치인들은요.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아이돌은 스포트라이트 안 받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연예인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분은 거의 우울증에 빠진다면서요? 뭐 우울증까지. 근데 그 우울증에 빠지면 그건 큰일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그 문제가 있죠. 지금 여론조사 공정, 그거 잠깐만 얘기하고요.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위에서 20일, 21일 날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에 다 등록이 돼 있을 테니까 거기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의 갈표를 김문수 장관이 다 가져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중도적 이미지가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한동훈 전 대표가 24.2%면은 나머지 후보들과의 격차 너무나 큰데, 이게 잊혀진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존재감이 완전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땐 다시 활동을 하면, 근데 이제 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 한동훈 대표 그 탄핵 뭐라 그러죠? 그 탄핵 부결시킬 때, 그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탄핵 계엄 선포가 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동훈 대표예요. 예. 거의 동시에 뜨더라고. 제가 아직도 자막 기억하는데 예, 예. 비상계엄 선포 이런데 밑에 뭐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을 것 막.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행동을 빨리 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실 그랬잖아요. 자기 뭐 지금 뭐 그 얘기의 사실 여부는 모르겠는데 뭐 체포당하고 뭐 예, 김어준 씨는 뭐 더한 얘기도 하고 야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 탄핵이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그때 계엄 국회에 있었어요. 예, 국회에 있었습니다. 아, 물론 계엄 때는 국회에 없었고요. 탄핵 때는 계엄에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예. 뭔가 확고하게 본인 입장을 밝히니까 예. 중도층만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줄은 정말 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수백 번 출렁일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물론 저기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다 그 강조들 일어나가서 사과라고 할 때 혼자 앉아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정치인의 이미지는 누적이거든요. 예. 근데 김문수 장관이 좀 상당히 강성 보수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분 훌륭한 분인 게 저는 이분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떠나가지고 장점이 청명하거든요. 아, 예. 이분 임대 아파트 제가 알기로 임대 아파트 사시면서 퇴근할 때는 예전에 경산오이 연장할 때 예. 그때 지하철 타고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인상 깊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중도층에 얼마큼 소구력 있는 저걸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예. 그 제가 이제 건너 들어온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예.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그 김문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평가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사람 주변에 없으니까 결코 배신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김문수 같은 사람을 신임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보수 여권 쪽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프레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결코 저쪽 넘어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향한 뭔가 충정이나 충성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어필되지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그 탄핵 반대하는 그거하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승이 일로 가실 수도 있죠. 홍준표 시장은 어떡하나? 본인이 미국도 가시고 막 그랬는데.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 논란이 된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사저널이 이제 조원 CNI라는 업체 한 가지만 제가 더. 네, 말씀하시죠. 이게 보니까 김문수, 원희룡 이런 분들은 전부 친윤적 색채가 강한 분들이거든요. 아,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분들이 약진을 하는 걸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 없는 줄 알았더니 팬덤이 있네요. 한번 교수님은 연구를 해주시면.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전 이 뭐가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팬덤의 현상과 SNS의 정치인의 SNS의 의존도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이 그 사람 하루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몇 시간 잡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잔대요. 그러니까 주위의 비서관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3-4시간 자고 나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물론 업무도 보지만 직무도 하지만 나머지 그 시간 남으면 텔레비 보거나 SNS 한다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팬덤이 있어요. 팬덤은 분명히 SNS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윤 대통령 SNS 안 해요. 근데 SNS 개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요? 그거는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설들이 많으니까. 예. 유튜브를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팬덤은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고 강성 우파 유튜브들에 의해서 제가 볼 땐 팬덤이 만든 아주 특이한 거예요. 전 세계의 최초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연구 대상이 좀 될 수 있을 것 아주 같아요. 그거는 진짜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팬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SNS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유튜브도 그 뉴미디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보고서 이거 굉장히 특이하다. 이건 진짜 연구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예. 아까 뭐 시사저널이 예. 그 조원 CNI의 그 의뢰를 해서 한 조사인데요. 예. 여기서는 근데 이 조사 말씀드리기 전에 이틀 전에 어떤 찌라시가 돌았냐면은 시사저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수가 이재명을 4%포인트 가까이 앞섰더라. 이런 얘기 돌아가지고 기자들이 예. 딱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돌았던 찌라시가 시사저널 부장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 부인했더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때쯤 나올 때쯤 되면 과연 어떻게 좀 나올까? 설마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설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게 조사 방법에 있어서 신뢰도에 좀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시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6.4%,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2.8%. 물론 이제 양자 대결이고요.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를 능가한 거 게 처음이죠. 아닌가. 예. 맞아요. 근데 이거 왜 신뢰를 못해요? 조원 CNI도 오랫동안 여론조사한대요. 예. 이게 예를 들면 ARS하고 전화 면접에서 저는 신뢰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냐면 예. 방식 때문에 어느 정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느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신뢰도나 뭐 이런 거는 예. 어느 조사나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에서 그 여론조사 또 특이하겠네 그러면은 예. 이 그 여론조사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보는데 야 근데 어떻게 이게 능가가 됐나요? 그것도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0.7% 차이긴 한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43.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제가 숫자를 말할 때 약간 버벅거리긴 하는데. 아유 별 말씀. 오세훈 예. 시장하고 한동훈 대표만 안 되네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의 이제 차이가 1%대 좀 나니까요. 한동훈 대표 빼고는 이게 웬만한 그러니까 여권 주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좀 박빙의 승부를 보이지 다 않나. 해볼 만하다. 예, 해볼 만하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주로 보는 건 비호감도예요. 이게 비호감도가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항상 정치 선거라는 건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거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비호감도가요. 예. 이번에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56.1%, 그다음에 호감도가 31.2%가 나와가지고요. 오늘 이 조사,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조사 하나만큼, 요거 비호감도에 대한 것만큼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좀 약간 세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세계죠. 세계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치인의 이미지라는 게 이게 쉽게 형성이 안 돼요. 시간의 축적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참 저걸 하는 그 노력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BS 조사는 조원 CNI 조사가 요게 역시 ARS 조사고요. 요게 시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요 ARS 조사들끼리 근데 MBS 조사는 ARS 조사가 아니죠. 그 응답률도 꽤 높습니다. 29.5% 나왔거든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요새 그 ARS 조사도 5%가 다 넘어요.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선거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선거가 한참 남으면 2, 3%대요 ARS. 그리고 전화 면접은 10%인데 요새는 전화 면접이 이건 선거 때 임박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명실상부하게 그렇죠. 가는 거죠.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라는 건데 이미 다른 조사에서도 많이 앞섰었죠. 근데 MBS 조사마저 앞섰다. 그렇죠. 라는 게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지금 제가 찾았는데 조원 CNI가 18일 19일 날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인데요. 요거는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가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영향이 없겠네요. 이 조사 같은 경우는 19일 날 폭동이 있었으니까. 그런가요? 18일 19일인데 맞아요. 오늘이 23일이잖아요.
그게 19일 날 있었나요? 예, 19일 날 19일 새벽이죠. 예, 예. 날짜를. 근데 NBS 조사는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습니다. 20에서 21일이니까. 2일이니까. 그 교수님 저는 예상을 하기로는 이번에 나오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약간 그 폭동에 대한 역반응으로 해서 야권 지지율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또 반대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예. 아유, 그러니까 제가 뭐 맞히는 게 없지만 맞히는 게 없지만 예,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 뭐라고 생각했냐면 폭동이 일어났다.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폭동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어요. 예, 예, 예. 예를 들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그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상개혁 예,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불안을 줬잖아요. 그죠? 국민한테 엄청나게 불안을 줬는데 그렇게 불안한 상태를 사실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예. 탄핵부터 이게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기에서 국민들이 야 이거 우리를 왜 이렇게 불안하게 더 만들지? 예. 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저기 최상목 권한 대행도 뭐 탄핵 카드는 유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 그러네. 그래서 전 내려온 거라고 네. 봤고요. 그래서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 봤을 때 이 서부지법 폭동 문제를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이걸 끊지 않으면 이게 역시 불안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불안을 계속 조장하는 그런 정당으로 비춰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예, 예. 떨어졌잖아요. 다음 주 정도에 좀 나올까요? 저는 아니요. 예. 이게 이번 주 정도 왜냐하면 어떤 사건 터지면 예. 보통 3일이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완전히 반영은 안 돼요. 그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돼도 38이니 민주당은 36이고. 예, 예, 예. 그러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라고 해서요. 공론장 바로 세우기, 뭐 국제 토론회 개최하면서 강하게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좀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좀 아까 기사를 봤는데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도 자기네가 뒤지는 걸로 나왔다는 언론을 예. 좀 봤는데 예. 근데 뭐 본인들이 저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특정 정파 혹은 특정 진영 중심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역시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공정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내세우는 공정성이 상대방 혹은 중도층에겐 또 다른 편파성 진영 논리에 입각한 그런 행동이라고 비춰지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겠죠. 예. 근데 아니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앞서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를 다 거기 보시면 되는데 아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냥 저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취소? 지난번에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에서 한 거 그거 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나갈 게 아니라 이상하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가뜩이나 그거 하라고 있는 집단인데 거기다 예를 들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되죠. 이거 자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각자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는 게 한쪽에서는 부정선거를 계속 지금 못 믿겠다 이러고 있고 그렇죠. 다른 쪽에서는 이 선거 여론조사 갖고 계속 못 믿겠다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너무 맹렬하게 보는 게 아닐까. 그 불안해서 그래요 서로. 근데 사실은 더 불안해야 되는 거 국민의힘이 불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불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배짱이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민주당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또 요새 좀 우클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 이념에 밥 먹여주냐?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과감한 이제 기업들을 위한 입법 조치를 과감히 하겠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도 완강한 입장이 아니라 조금 더 토론을 해보고 결정하겠다. 저 질문. 기본소득 얘기했어요? 기본소득 얘기 직접 안 했습니다. 기본소득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본인이 진짜 스탠스를 바꿨다면.
이게 아마 오늘 질문에도 아마 구체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하는데 답변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했습니다. 우리 돈 주면은 돈 받으면 아, 싫어할 것 같아요. 좋죠? 예, 좋죠. 예. 누구든 다 좋아요. 예. 사실 저도 그 재난지원금 그때 받을 때도 아 이거 내가 받아야 되나? 근데 돈 받으니까 좋더라고. 예, 예. 그런데 기본소득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을 실험을 해본 국가 좀 있어요. 예, 핀란드. 예. 근데 보통 실험이 3,000명 대상으로 해요. 아. 두 번째, 기본소득이 여러분 돈 주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좌파 진보 진영의 아젠다가 아닙니다. 그게 보수 진영의 아젠다예요.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북유럽 국가들 이 많이 돈을 풀잖아요. 그 예, 예. 복지로 돈을 많이 푸는데 그렇게 많이 푸는 복지 기금을 기본소득을 주면 똑같이 하고 그 대신에 이 복지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예, 예. 예? 복지 부분을 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도 주고 계속 우리 누리는 복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복지를 줄여요. 그 대신에 돈을 줍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3년 핀란드 같은 경우에 3년을 계획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3,000명 대상으로 1년 만에 아. 걷었어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만에 걷었고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까지 국민투표했는데 65% 이상의 반대해서 그것도 역시 접었고요. 네. 그리고 한 군데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미국의 알래스카주입니다. 아, 알래스카는 미국의 알래스카주인데 거기서는 기본소득을 줍니다. 전 국민한테 얼마 정도 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한 100만 원 주는데 기본소득을 줘요. 근데 그거는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엔 광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광물 펀드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 유일한 겁니다. 알래스카주가. 나머지는 그런 게 없는데 물론 대한민국 최초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좀 조심스러운 최초예요. 그래서 야권 내부에서도 일부 좀 목소리가 이거는 좀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중도층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눈에 띄니까. 그럼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예, 민도 예. 높고. 그러니까 거저준다라는 거는 그 좀 그렇게 저기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아침에 무슨 기사 나왔어요? 공수처가 검찰한테 그 다 넘기겠다 그랬죠?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무슨 기사 나왔어요? 이진석 방송통신위원장이 예, 예. 탄핵 기각돼서 복귀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당은 좀 있다가 뭡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죠? 예, 예. 야, 진짜 이게 줄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묻힐 수밖에 없죠. 예. 시기적으로 참 그래요. 그 오늘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그게 좀 예. 안타까워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준석 대표 만나야 예, 되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예.